여러분, 혹시 그런 작품 아세요? 분명히 걸작인데 동시에 실패작이라고 불리는 작품이요. 오늘 다룰 이야기는 바로 그런 영화에 대한 겁니다. 영화 평론가 안치홍이 르몽드 디플로마티키에 기고한 글, 얼굴, 결말에서 특별히 망한 영화를 바탕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볼 텐데요.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영화가 위대한 실패라는 평가를 받게 됐는지 그 흥미로운 미스테리를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시죠. 이 문장 참 섬뜩하죠? 이게 바로 1970년대 한국의 어느 방직 공장에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들을 묘사한 말입니다. 하루 종일 손먼지를 뒤집어 쓰니까 일이 끝날 때쯤이면 온몸이 그냥 새하얗게 변해버린 거예요. 사람인데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아주 슬픈 풍경입니다. 영화 얼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이 눈사람들이 마주했던 현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화 시대의 가장 아픈 민낯이거든요. 당시에 박림방적이라는 공장이 있었는데 여기서 사람 뽑는 방식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일단 달리기를 시켜서 체력 좋은 사람을 뽑고요. 손을 직접 만져봐서 굳은 살이 있는지 확인했어요. 어릴 때부터 고생해서 노동에 익숙한 사람을 원했던 거죠. 근데 진짜 이상한 건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은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뻔하죠. 몸은 튼튼한데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하고 불만을 제기하지 않을 그런 사람을 원했던 겁니다. 노동 환경은 상상 이상으로 끔찍했습니다. 기계가 24시간 돌아가니까 잠깐이라도 자리를 비우면 실이 다 엉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여성 노동자들은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일하다가 그 자리에서 소변을 보던가 아니면 화장실 다녀와서 엉망이 된 실을 몇 시간 동안 돈도 못 받고 정리하던가. 정말 너무 비참한 선택지 아닙니까? 바로 이런 시대, 이렇게 비인간적인 배경 속에서 영화 얼굴은 한 개인의 삶을 아주 집요하게 추적합니다. 자, 그럼 영화는 이 시대를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40년 만에 백골사체로 발견된 어머니 정영희의 죽음을 아들이 파헤치는 미스터리 홍식이에요. 연상호 감독의 말처럼 오직 성장, 발전만 외치던 시대에 가려져 이름도 얼굴도 없이 사라져간 한 개인의 얼굴을 찾아주고 싶었다는 거죠. 와, 의도 자체는 정말 훌륭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영화평론가 안치홍은 왜 이렇게 의미 있는 영화를 두고 결말에서 특별히 망했다는 아주 강한 표현까지 썼을까요? 지금부터 이 미스터리의 실마리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 영화가 담고 있는 고통과 비인간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평론가는 카를 마르크스의 이론을 가져옵니다. 바로 소외라는 개념인데요.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걱정 마세요. 이걸 알아야만 이 영화의 실패 지점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거든요. 소외라는 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무언가로부터 철저히 분리되고 격리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영화 속 인물들은 바로 이 소외의 가장 끝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마르크스는 소외를 4가지로 나눴습니다. 보통은 1번, 2번, 그러니까 내가 만든 물건과 노동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걸 주로 얘기하는데 이 영화가 정말 날카롭게 파고드는 건 바로 3번과 4번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그 자체,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동료 인간들로부터 완벽하게 소외되는 것. 영화에 나오는 똥걸레 사건이 바로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부터 영화의 시선은 한층 더 깊고 솔직히 말해서 좀 불편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나쁜 사장님 대 착한 노동자 이런 단순한 구도를 넘어서요. 억압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더 복잡하고 추악한 갈등을 정면으로 딱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영화의 진짜 갈등은 악덕 사장과 노동자 정영희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더 잔인하고 끔찍한 갈등은 같이 착취당하고 있는 바로 그 동료 노동자들 사이에서 벌어집니다. 주인공 정영희는 그냥 노동자라서 억압받는 게 아니에요. 못생겼다는 이유로 동료들에게 조롱과 배척의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 동료들은 그녀를 속여서 앞을 못 보는 남성과 강제로 결혼까지 시키죠.
이건 억압 위에 또 다른 억압이 겹쳐진 정말 복잡한 구조의 폭력인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평론가가 이 영화를 왜 실패작이라고 불렀는지 그 미스터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도착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렇게나 복잡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차곡차곡 쌓아올린 영화가 어디서부터 길을 잃었던 걸까요? 평론가는 이 영화를 주제 사람하고의 소설, 눈먼 자들의 도시에 비유하는데요. 두 작품 다 보이지 않는 걸 통해서 본질을 보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우화, 즉 비유적인 이야기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요, 모든 위대한 우화에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자기만의 규칙, 일종의 문법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 얼굴은 바로 그 규칙을 마지막 순간에 스스로 깨부셔 버렸다는 겁니다. 평론가의 최종 평결은 이렇습니다. 이 영화의 진짜 힘은 주인공 정영희가 그냥 한 명의 구체적인 인물이 아니라 시대에 의해 지워져 버린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얼굴 없는 얼굴이라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말 역시 그녀의 실제 얼굴을 직접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그 존재를 마주해야만 이야기의 논리가 완성되는 거였죠. 하지만 영화는 가장 쉬운 길을 택했어요. 마지막에 그녀의 얼굴을 너무나 직접적으로 문자 그대로 보여줘 버린 거죠. 그 순간 그동안 쌓아올렸던 모든 복잡하고 심오한 우화가 그냥 단순한 이야기로 추락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평론가가 지적한 위대한 실패의 진짜 이유입니다. 결국 이 영화의 위대한 실패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어떤 이야기든 과정이 아무리 훌륭했더라도 마지막 도착지가 그 모든 여정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걸까요? 과연 강력한 메시지는 실패한 결말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